네 개 중에서 몇 개만 한번 내가 해보고 또 옆으로 넘어갈게. 그냥 너 일어나라고. 아니 두 번 얘기하게 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 서서 해. 어차피 자잖아. 아 빨리 일어나. 빨리. 자는 거보다 그게 나아. 자, 얘들아 그 네 개 중에서 좀 뭐가 어렵나? 자, 4번 한번 해볼까, 그러면? 자, 4번이요. 극각 구하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이런 게 조금 이제 애매하지. 각도가 서로 다르잖아. 하나는 이제 X고 하나는 2X라서. 차라리, 각도를 좀 먼저 맞추고 가는 게 어떨까 싶다. 이런 식으로. 그럼 2 코사인 X로 묶었을 때 사인 X 더하기 1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추고 들어가는 거. 그 값을 구하는 거니까 미분은 칩니다. 그럼 코사인을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X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X에 2 코사인 X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 자, 그럼 이제 좀 더 진행을 해보면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사인 제곱 X에 요 정도쯤 가면 되나? 아니? 맞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사인 X. 요거는 좀 자세히 봐봐. 잠깐만. 여기까지 묶는 게 낫겠다. 마이너스 2를 뽑아서 이게 낫겠다. 마이너스 2 사인 X. 맞지? 이런 식으로. 자세히 보면은 여기가 사인 제곱이고 여기가 코사인 제곱이잖아. 다들 알겠지만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니까 그러면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제곱을 마이너스 1에 더하기 사인 제곱 X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사인 제곱 X에 그러니까 사인 X를 마치 그냥 미지수 X처럼 생각을 하면서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주면 되겠다. 요렇게까지 하면은 인수분해가 좀 깔끔하게 되죠. 요게 지금 F'X거든. 괜찮니?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 생각을 해봐. X의 범위가 이제 0부터 파이잖아. 근데 알고 보면 말이야, 이 부분은 보호 변화가 없어요. 맞지? 그래서 여기는 사실 이제 항상 음수라고 생각을 하자. 여기 앞쪽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괜찮니? 이렇게 묶어주면 항상 음수고. 그럼 여기만 따지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어쨌든 얘는 지금 그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사인 x가 2분의 1이 되는 x를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뭐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사인 x가 2분의 1이니까 뭐 30도 정도? 6분의 파이도 되고 150도도 괜찮죠. 6분의 5파이. 그래서 f 6분의 파이랑 f 6분의 5파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용기 혹시 헷갈리는 거 없어? 괜찮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 구해주면 되는데, 근데 이게 또 이제 극대인지 극소인지 사실 조금 헷갈리거든? 근데 보면은 사실 이렇게 해도 돼. 둘 중에서 큰 게 극대고 작은 게 극소야. 그렇죠? 큰 게 극대고 작은 게 극소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 좀 보호 변화를 자세하게 관찰을 해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쨌든 그 값은 여기랑 여기에서 나와요. 얘들아 4번은 한번 풀어봤는데 혹시 1, 2, 3번 중에 다른 것도 좀 있니?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다른 건 괜찮아요? 3번. 아 3번? 그럼 3번 한번 해볼까? 3번 하나 하고 그 10번으로 좀 넘어갈게. 그러면 얘들아 저기 3번도 한번 봐봐. 자 그러니까 F'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찾아야 되니까 한번 해보면 자 3번도 한번 해볼까? 자 미분을 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뒤에 거 미분하고 근데 겉미분, 속미분이라서 이렇게 나오지. 뒤에 거 미분하면 2ln x에서 뒤에 거 미분하고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나오는구나. 2ln x 아 2ln x인가? 잠깐만 아 그쵸? 잠시만요. 그러네. lnx로 묶어주고 lnx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따지면 되겠다. lnx가 0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니까 그러면은 x가 뭐 이제 1도 되고 아니면 요렇게 무리수형이 돼. 그래서 그 값은 f1이랑 f2의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 두 개로 나올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좀 헷갈리는 게 극대극소가 좀 헷갈리잖아. 어디가 극대고 어디가 극소이고 그런 게 좀 헷갈릴 텐데 사실 그런 게 좀 헷갈리지 않나? 야 이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여기를 lnx라고 한번 써봐. lnx라고 쓰면은 사실 f' 이거 x축이 아닙니다. lnx입니다. f'이 사실 이렇게 생긴 거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2에 플러스 0이지. 얘가 여기서 극대일까 극소일까? 여기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지 않나? 풀마풀? 그러면 lnx가 마이너스 2로 나오는 게 지금 여기를 말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에서 이런 게 좀 어려울 거야 지금. 그때 여기서 극소. 아니면 그냥 두 개 넣은 다음에 큰 게 극대고 작은 게 극소야.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실제로 한번 넣어볼까? 큰 게 크다 작다가 구별이 되는지. 자 그럼 실제로 한번 더 좀만 더 해볼게요. 실제로 한번 해보자. 야 그냥 f1 한번 구해봐. 0 나오지? f1을. 실제로 한번 해보자. 요것도 한번 구해볼까? 얼마 나오나? 2의 마이너스 제곱이네. 근데 또 제곱이니까 이렇게 4가 나오니? 어쨌든 여긴 양수잖아. 어쨌든. 그럼 얘가 극대고 얘가 극소죠? 맞죠? 얘가 극대지 지금. 얘가 극대니까 여기서 극대 나오는 거 맞지? 그 다음에 f1이 극소니까는 이렇게 극소. 이런 식으로 따질 수 있다. 괜찮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한 가지 방법 더 얘기했지. 여기서 미분 한번 더 쳐서 이계도함수의 부호를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귀찮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미분 한번 더 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해줘. 미분 한번 더 해봐. 한 개만 테스트 해볼까? 잠깐만. 기왕이 하는 김에 한 개만 더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x 이퀄 1일 때 여기에서 극소고 얘가 지금 극대가 나온다는 거잖아. 한 번만 더 해볼게. 그러면 자, 2'x도 한번 구해봐봐. 저기 lnx 미분하니까 x분의 1에 이렇게 나오고 뒤에 거 미분하면 x분의 1에 lnx 나오죠. 맞니? 한 번만 더 해볼게. 그럼 x분의 2lnx 더하기 이렇게 나온다. 그럼 예를 들어서 f2' 1이야. 그러면 플러스 2로 나오지. 그럼 f2' 1이 양수인데 2'이 양수면은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여기서 극소죠. 그치? 극소 맞지? 그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오케이? 자 이제 10번 한번 가볼게. 자 이런 거 한번 가보자. 이런 거. 자 수투랑 내용은 사실 완전히 똑같아. 본질적인 내용은 뭐 개념이 다 똑같기 때문에 사실 똑같은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냥 함수의 범위만 좀 넘어 좀 이제 어려워진 거야. 함수의 범위만. 이것도 사실 다항함수가 아니죠. 분수 형태 이제 유리함수지만 사실 내용이 이제 같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요거 fx 근데 나 같으면은 이렇게 분수 형태로 쓰는 것보다는 요게 좀 더 미분하기가 편해. 왜냐면 분수 형태로 써도 괜찮긴 하는데 그럼 저것도 목수 미분법 이런 거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목수 미분을 쓸 바에는 차라리 이렇게 쓰는 게 낫다는 얘기지. 이런 식으로 이제 fx 조금 바꿔주시고요. 오늘 문제 조건을 보면은 일단 미분 먼저 칠까 그냥? 자 미분 먼저 할게. 이렇게 나오잖아. 맞니? 미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1에서 극소를 갖는 거지.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f'1은 0이고요 그 다음에 f1은 극소값 6이라고 하지. 그치? 그래서 문자가 2개고 관계식도 2개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f'1 정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괜찮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아닌데 4a가 b랑 같은 거구나. b는 4a랑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주면 돼. 끝났어. f1은 6이니까 이렇게 나오나? 근데 이제 b 자리에 4a를 넣으니까 a에다 2 주고 b에다가 8을 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a, b 나왔으면 끝났죠. 이런 식으로 이제 a, b 구해주시고 자 극대값 한번 끝까지 구해볼까? 그러면 f'(x)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쓰고요. 이제 b가 8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게 f'(x'잖아. 맞니? 그래서 여기가 이제 0이 되는 지점을 찾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놈이 4가 되면 되겠네. x값이 2개 나오지. 1도 좋고 마이너스 3도 좋죠. 그쵸? 근데 지금 보면은 1에서 극소를 갖는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3에서 뭐를 갖겠니 그러면? 극대를 갖겠지. 그래서 최종 결론은 f-3을 구해주면 된다. 최종. 오케이? 그러면 a, b는 뭐 다시 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a, b 넣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좀 설명 흐름 다 따라오겠어? 그래서 수트랑 내용 완전히 같습니다. 내용 똑같은데 다만 함수만 좀 더 복잡하게 바뀐 거야. 내용 완전히 똑같아. 맥락은. 알겠지? 자 얘들아 거기 밑에 거 좀 풀어봐봐. 1번이랑 2번. 2번은 내가 좀 풀어줄게. 자 계속 하면서 넘어갑시다. 풀어봐요 너.
탁구로 좀 붙여서 써봐. 잘 어려워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해봐. 의식적으로. 너 그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잡아야 돼. 할만하냐? 너무 빨리 가면 안 되는데. 진도를 너무 빨리 가면 안 되는데. 생각보다 어렵네. 함수 그래프까지는 할 수 있겠지? 선생님, 근데 이제 막 사인 2분의 파이 이런 게 바로바로 안 튀어나와도 상관없는 거죠? 바로 튀어나오는 게 좋지. 이게 미적분은 그 함수가 되게 복잡해. 그러니까 사실 바로바로 계산이 오히려 더 복잡해, 수투보다. 그러니까 수투는 뭐 사인 코사인이나 뭐 로그함 지수 로그나 이런 거를 사실 생각을 안 해도 되잖아. 근데 미적분은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복합돼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바로바로 튀어나올 정도로 숫자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공식 말고 응. 그냥 값이요. 사인 60. 야, 그러니까 그 값이 그래도 금방 나와야지.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 뭐 이제 단위문으로 그려도 되고 뭐 그래프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뭐 방법은 상관이 없는데 그냥 값은 그래도 바로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좀 어렵지 사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다 섞여 있지 않니? 뭐 예를 들어서 10-1번도 보면은 이게 삼각함수잖아. 섞인다고 계속. 물론 뭐 다항함수만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이게 지금 수투가 아니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이나 뭐 지수로그나 이런 것들이 자꾸 섞인다고. 뭐 루트 함수라든지 아니 뭐 분수 형태라든지. 야 거기 연습 문제도 쓱 한번 봐봐. 야 연습 문제도 야 그냥 쓱 한번 봐봐. 지금 보면은 순수한 다항함수가 있나? 뭐 있긴 있는데 거의 없지 않냐? 야 그냥 다항함수 순수한 다항함수 있는지 한번 봐봐. 연습 문제 쓱 봐봐. 있니? 몇 개 있긴 하지만 별로 없지 않냐? 야 9번은 9번도 근데 분수 형태잖아. 다항함수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유리함수지. 분수 형태니까. 지금 뭐 다 사인 코사인 아니면은 뭐 지수로그가 섞여 있지 않냐? 아니면 뭐 유리함수나 아니면 루트가 섞이든가? 대부분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순수한 다항함수는 없지 않아? 쓱 봐봐. 연습 그 문제를 한번 쓱 봐봐. 순수한 다항함수가 거의 없을 거야. 왜냐면은 순수한 다항함수는 사실은 수투지 미적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함수가 좀 지저분해져 미적분으로 가면은. 그게 수투랑 미적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다루는 함수가 달라진다는 거야. 그게 가장 큰 차이점. 그래서 그 거듭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되게 익숙해야 돼. 이런 것도 보면은 지금 다항함수에다가 저기 로그가 섞여 있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함수가 결합되는 형태로 나온다니까. 자 이런 거 좀 한번 풀어보고 뒤로 넘어갑시다. 그 사인이나 코사인 그 각도에서 뭐 예를 들어서 사인 2분의 파이 이런 것도 단위원을 그리던 그래프를 그리던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어쨌든 그게 좀 빨리 나와야 돼요. 그래도 한 2초? 2초 내로 나와야지. 2초, 3초? 안 그러면 문제풀이 속도가 너무 떨어져. 바로 나와야 돼. 머릿속에서 나와야 돼. 손을 안 쓰고 머리에서 바로 나와야 돼. 그런 게. 자, 일단 이거 한번 풀어봐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맥락은 똑같은 게 미지수가 2개잖아. 그럼 관계식도 2개가 필요한 거지. 그치? 그래서 F1을 한번 구해보면 그냥 A 빼기 B죠. 그래서 F1이 이제 마이너스 3인 거고. 그럼 아닙니다. 미분을 한번 해줘. 이런 식으로. 그럼 F'1은 여기가 0 나와. 야, 그러면 당연히 이거랑 연립하면 A, B 나올 거 아니야. 맞지? 뭐 나오니 혹시? 한번 불러볼래? A가 2야? B는 뭐 나와요? B는 5 나오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야, 그럼 이제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A에다가 2를 넣고 이렇게 넣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제 그 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가 0이 되는 거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게 또 조금 껄끄러우니까 양변에 x 하나 곱해주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는 뭐 수투나 연기지 뭐. 인수분해가 뭐로 되나? 아, 이렇게 하면 되나 혹시? 되는 거 같은데? 맞지? 이런 식으로. 그럼 x가 1이랑 4분의 1에서 극대극소가 나오겠지. 근데 이제 1에서 극소값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그때는 당연히 4분의 1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x에다 4분의 1 넣어주시면 답 나와요. 오케이? 뭐 이런 맥락. 자, 내용은 수투랑 같은데 다루는 함수가 복잡해졌다. 자, 그게 핵심이다. 자, 한 장 넘겨봐. 거기 이제 11번도 한번 가보자. 자, 11번이요. 자, 극대랑 극소를 모두 같도록 상수 A 값의 범위. 자, 얘도 이제 미분을 한번 해보자고. 자, 미분 한번 해보면 그럼 이런 것도 조금 그런 게 이거잖아 사실. 이렇게 나오지. 이거네. 그러면 x제곱으로 통분을 해주는 거. 살포시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치?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얘는 어차피 x를 이제 양수 범위에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하지. 왜냐면은 여기 지금 lnx가 들어가잖아. lnx가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따로 언급은 안 했지만 x는 당연히 양수입니다. 함수 자체가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x는 이제 양수에서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 분자를 관찰하면 되는 거지. 맞죠? 근데 극대극소를 모두 가져야 되니까 요 이차함수가 아무래도 이제 보호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맞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려면은 판별식 들어가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극대극소가 나오려면 보호 변화가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러면 끝났네. 맞죠? 잠깐만. 너무 단순히 생각했다. 잠시만. 틀렸어. 단순히 생각했어. 그게 있잖아. 잠깐만. 양수 범위에서 서로 다른 두 질근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러네. 너무 단순히 생각했네. 자, 좀만 더 파고 들어갈게. 자, 양수 범위에서 서로 다른 두 질근을 가져야 되니까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도 생각을 해야겠다. 맞죠?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두근의 합 또 양수고, 두근의 곱은 어차피 양수네. 그러네. 그럼 결론이 뭐야? A가 2보다 커야 되나? 맞죠? 결론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맞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2번도 한번 들어보자. 그 값이 없다는 얘기는 프라임의 보호 변화가 없다는 얘기랑 서로 같은 말입니다. 자, 바로 미분 한번 쳐보고 A 나오고 이렇게 나오잖아. 야, 그 값이 없다는 건데.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얘는 지금 사인이 이제 주기함수고요. 진폭이 이제 6칸 되나? 그러면 최고점과 최저점 사이의 진폭이 6칸이지. 그럼 A에다가 좀 큰 수를 넣어가지고 극단적으로 가야 돼.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자, 만약에 A 값이 0이야. 그럼 A 값이 0이면은 얘는 지금 진폭이 6이잖아. 진폭이 6이니까 만약에 A가 0이라고 치면은 그래프 라인이 마이너스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진폭이 이제 진동수는 똑같지만 진폭이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이제 플러스 A가 있잖아. 그래서 얘를 완전히 X축 위로 올리든가 아니면 완전히 X축 밑으로 내리든가 둘 중 하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호 변화가 없어지게끔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만약에 위로 올린다고 치면 A가 이제 3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만약에 이 그래프를 아래쪽으로 내린다 그럼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가야겠지.
근데 어쨌든 완전히 올리든가 완전히 내려야 된다고. 적당하게 중간에 걸치면 안 돼요. 보호 변화가 있으면 안 되니까.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밑에 문제 좀 풀어봐. 2번은 내가 풀어주고 그 다음 단원 가자. 풀어봐요 한번. 밑에 문제. 좀 설명은 다 이해되지? 그치? 자, 일단은 이거 한번 가보자. 극대량 복수를 모두 갖게끔. 그냥 미분 치면 됩니다. 순서대로. 아, 이거 자, 미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나오지.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고 이렇게 붙여주고. 그러면은 요거를 묶는다는 느낌이 좀 들지? 그치? 한번 묶어보자. 2의 마이너스 x제곱.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요렇게 나오네.
근데 극대랑 극선을 모두 가져야 되는데 어차피 얘는 언제나 양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판별식으로 접근하면 된다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끝났죠? 그래서 요거만 구하면 끝이야. 자, 간단한 내용이니까 이제 넘어갈게. 자, 한 장 넘겨봐. 143쪽. 한 장 넘겨보면은 이제 오목이랑 볼록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개념은 그냥 간단하니까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뭐 예제 같은 거 몇 개 다루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그래프 넘어가면 깔끔하겠다. 자, 일단 오목이랑 볼록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할게요. 얘들아, 공식 좀 꺼내봐봐. 개념 정리 노트 좀 꺼내보고 자, 타이틀은 오목과 볼록입니다. 자, 곡선의 오목과 볼록인데 요거를 하는 이유는 요 다음에 이제 그래프가 나오거든? 그래서 그래프를 좀 더 정밀하게 그리기 위해서 오목과 볼록을 지금 한번 공부를 좀 해보고 요거를 적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는 건데 사실 오목이랑 볼록은 우리가 이제 정의는 다들 알고 있어. 평상시에도 많이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다시 한번 가볍게 정리를 해봐요. 자, 일단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곡선이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모양으로 생길 수가 있거든. 근데 이거를 이제 부르는 명칭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책에 있는 걸 한번 좀 따라가 보면은 자, 책에 있는 걸 한번 좀 따라가 보자.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자, 저 파란색 그래프는 당연히 y는 fx겠지? 이렇게 했을 때 요거를 이제 아래로 볼록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명칭을 먼저 알려주면은 얘를 아래로 볼록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당연히 반대니까 위로 볼록이라고 부르겠지. 근데 이제 아래로 볼록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다르게 부를 수도 있어. 위로 오목이라고도 불러. 그러니까 둘은 서로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랑 위로 오목은 서로 같은 말이다. 여기서도 보면은 위로 볼록인데 반대로 아래로 오목이라고도 부릅니다. 둘은 서로 같은 말이에요. 근데 개인적으로 오목이라는 표현보다는 볼록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랑 위로 오목은 서로 같은 표현인데 보통 오목보다는 볼록을 좀 더 많이 쓰거든, 흔하게. 그래서 오목보다는 그냥 아래로 볼록, 얘는 위로 볼록이라고 좀 인지를 할게요.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정의는 거기 보면 이제 책에 나와 있는데 그냥 이제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기 PQ라고 두 점을 잡았을 때 요 선분보다 이제 아래쪽에 있으면 아래로 볼록이고 요 선분보다 위쪽에 있으니까 위로 볼록인 거죠. 그쵸? 네,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로 하고 넘어갈게.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걸 이제 판정하는 방법이잖아. 그래서 이게 좀 어렵지. 판정법. 그러니까 오목이랑 볼록의 뜻은 별게 아닌데 얘를 이제 어떻게 판정을 하냐 이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봐봐. 자,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뭐 아래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면은 이 접선을 좀 여러 개 한번 그려볼게. 자, 접선을 이렇게 좀 그려보면 판정법이야. 판정법. 접선이 이제 이런 식으로 접선이 나오지. 맞지?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되니? 접선의 기울기가 증가하지 않아. 그러니까 감소였다, 원래는 이제 마이너스였다가 점점 좀 증가하면서 이제 양수 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일 경우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F2'의 부호가 이제 양수인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접선의 기울기의 변화율이 2'이에요. 그러니까 2'이 양수라는 얘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진다고 생각하면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2'이라는 건 뭐냐면은 프라임의 변화율이잖아. 그러니까 두 번 미분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기울기의 변화율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기울기의 변화율이 양수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점점 증가한다.
알겠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좀 말로 한번 써볼까? 이렇게 한번 써볼까?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진다. 이렇게 말로 좀 쓸게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진다. 오케이? 자, 그럼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물론 이제 위로 볼록이지만 얘도 이제 한번 그어서 판단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될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럼 기울기를 관찰을 해봤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줄어들죠. 그쵸?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써보면 F2'X가 이제 음수인 거지.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그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진다. 설명 다 이해가 되니? 그래서 이제 오목이랑 볼록의 뜻은 그냥 가볍게 살펴보면 되는데 이걸 이제 판정하는 방법이 바로 2'의 부호를 가지고 판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설명 이해돼? 2'의 부호를 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판정하는 게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약간 다르게 접근을 하는 방법도 좀 있거든? 잠시만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판정을 하는데 이거 좀 크게 그릴까? 잠깐 좀만 더 크게 좀 그려줄게. 자, 일단은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 맞죠? 그렇죠? 판정법에서 약간 다른 것도 하나 더 보여줄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게 지금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이거 말고 조금 다른 방법도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소개를 더 해줄게요. 그러니까 2'의 부호를 가지고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가끔 문제에서 보면 조금 복잡한 표현이 나올 때가 있어. 우리 뭐 예전에도 했던 거긴 하지만 여기 좀 크게 그려보자. 자, 이거랑 두 가지를 이렇게 크게 그려놓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이제 물론 이제 요거는 y는 fx고요. 당연한 얘기고 자, 이렇게 이제 곡선 형태의 함수가 있는데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에다가 두 점을 이렇게 딱 잡는 거야. 두 점을 잡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을 한번 연결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점을 편의상 a, fa 그럼 이 점을 b, fb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이제 뭐를 알 수가 있냐면은 요렇게 센터에다가 선을 하나 그어줘. 센터에 선을 하나 그어서 그 다음에 요 점을 한번 잡아보는 거야. 요 점을 잡고 그 다음에 요 점을 잡아서 둘을 지금 서로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거든? 그러면은 요 점은 사실 X축을 밑에다 이렇게 좀 그려줄까? 헷갈리니까 이렇게 좀 그릴게요. 이렇게 그리면은 요 점의 X좌표가 요런 거 좀 기억나니? 2분의 A 더하기 B지. 그치? 그러면은 요게 함수값을 좀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되냐면 이 점은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함수값의 평균으로 나오지. 맞니? 함수값의 평균으로 나오고 이거 예전에 했던 거다 참고로. 그 다음에 요 점은 뭐냐면은 평균의 함수값으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요 점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평균의 함수값. 그래서 이제 위로 볼록이랑 아래로 볼록을 이제 구별하는 방법이 우리 책에 있는 방법처럼 2'의 부호를 가지고 구별을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 요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그래서 위로 볼록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교를 해봤을 때 자 너네가 한번 비교를 해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평균의 함수값이죠. 요 평균의 함수값이 위로 볼록인 경우에는 그 함수값의 평균보다 더 큰 쪽으로 간다. 이런 거 설명 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그 반대쪽도 한번 해보면은 자 반대쪽도 한번 해봐요. 그럼 여기서도 그냥 이렇게 잡아줄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잡고 그림을 자꾸 봐봐. 그래프를 자꾸 봐봐. 자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센터를 이렇게 하나 잡아주는 거야. 이렇게 센터 잡아주고 그러면은 잘 따라와. 센터 잡아주면 여기가 2분의 A 더하기 B잖아. 그러면 당연히 요 점은 평균의 함수값이라고. 그래서 요렇게 써줄 수가 있고 반면에 이제 요 점 같은 경우에는 함수값의 평균이죠. 그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서로 또 다르지 않나? 부등호가 지금 틀어졌지. 그치? 그럼 이제 얘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평균의 함수값보다
평균값, 그 함수값의 평균이 더 크다는 거지. 이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이랑 오른쪽 비교가 좀 되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 그러니까 2' 보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렇게 함수값 두 개 서로 비교하는 게 이제 두 번째인데,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갈게요. 조금만 더.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볼래? 괜찮냐, 지금? 좀 어렵지 않아? 괜찮아? 자, 이런 것도 한번 비교해봐. 좀만 더 깊게 가자. 좀만 더. 이런 것도 비교해봐. 자, 이렇게 되지. 자, 이런 것도 비교해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접선의 기울기를 한번 비교해봐. 자, 이렇게. 그 다음에 기울기 잘 봐. 기울기 봐. 기울기. 여기도 이제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요거랑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요런 거를 좀 놓고 보면은 얘는 기울기가 점점점 줄어들고 얘는 기울기가 점점점 늘어나잖아. 그럼 여기서 이제 뭘 알 수 있냐면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F'A랑 그 다음에 잠깐 편의상 이 점을 이제 AB라고 잡을게요. 편의상 이 점을 진작에 쓴 거야. 여기를 이제 AB라고 잡을게. 편의상 이렇게 쓰면은 얘랑 그 다음에 저기 저 검은색 성분의 기울기랑 얘를 비교할 수 있지 않니?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건 어떻게 되냐? 얘가 더 크지?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잖아. 비교를 한번 해보면. 근데 이것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틀어진다는 거지. 여기다 한번 해보면 F'A랑 AB의 기울기랑 F'B인데 근데 여기서도 이제 놓고 보면은 얘는 기울기가 얘가 가장 작죠. 그 다음에 검은색 기울기가 중간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접선의 기울기가 더 크잖아.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도 이렇게 틀어진다. 요 정도 이런 걸 알아낼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목이랑 볼록의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얘를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야. 근데 우리 책에는 지금 이제 판정 방법이 아까 그 2'의 부호 그거 하나만 나와 있지만 이제 다른 방식으로도 판정이 가능하다는 거지. 꼭 2'만 가능한 건 아니고. 물론 이제 2'도 여기다 한번 적어보면은 한 개 더 적어볼까? 2'이 점점 이제 감소하죠? 감소하니까 F'이 감소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2'이 음수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럼 얘는 F'이 점점 늘어나니까 2'이 이제 양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어쨌든 얘가 이제 위로 볼록이고 얘가 아래로 볼록인데 위로 볼록이나 아래로 볼록인 그런 걸 이제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 반드시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문제에서 이제 위로 볼록이다 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표현을 하나 던져주는 거야.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에 대해서 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만약에 이런 성질이 나왔어. 그러면 이게 위로 볼록인 함수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어도 이런 거를 너네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도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야. 물론 이제 당연히 이렇게 나와도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거 네 개는 서로 똑같다는 얘기지. 이 그림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건 내 설명은 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왜 이런 부등호 관계가 성립하는지 괜찮니? 그런 거 변곡점이라고 한 개가 더 있는데 종이 쳤네? 아하이 이거는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종이 쳤으니까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조금만 쉬었다 하자. 조금만. 이거나 좀 나눠주고 이거만 좀 나눠주고 쉬자. 오, 격점이야. 자, 요거만 좀 받고 쉴게요. 용순이도 은영이도 하고 다 하나씩 보냈어. 조금 뺐죠. 자, 합시다.
이즈 좀 전 얼마 전에 커플 생겼거든. 일주일 만에 깨졌어. 어떻게 생각해? 지는 거 참. 그리고 아직 잘못은 그냥 안 맞았어. 내가 재결합을 했거든. 근데 이틀 만에 깨졌어. 피곤해. 야, 목요일 안 한다. 그 목요일에 우리가 저걸 하거든. 저거였지? 조사 찍거든. 조사를 찍는데 한복을 얘들끼리 정했단 말이야. 힘들어? 그래서 내일 학교 끝나고 경복궁까지 한복을 빌리러 가야 돼. 사기엔 그냥 가서 빌려서 목요일날 찍고 목요일날 반납을 해야 돼. 한마디로 놀러 가네. 야, 나도 그렇게 할까? 조사 찍을 때 그렇게 하자니. 싸 반값이야. 얼마나 24시간 하루. 그러니까 하루 하면은 3만 원? 뭐야? 비싸냐? 응. 괜찮은데? 그래서 가는 거지.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짱이야. 놀러 가니? 학원까지. 근데 경복궁에서 가서 놀 거 같은데 가서 바로 반납하고 놀 거 아니야. 거기서 놀든지. 근데 시간이 가는데 전철 타고 나는 그렇게 해야지. 전철 타고 역에서 내려서 25분을 걸어야 돼. 에이씨. 근데 버스를 타면은 환승을 해야 되는데 환승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 그게 왜 걷는 게 지하철 타고 내려서 버스를 타. 거기서 버스를 타면 25분 거리면은 세상보다 굉장히 걸어서 25분이면은 2개, 3개? 근데 있어. 뭐가 있어? 버스? 어떻게 알아? 근데 25분 걷는 거 좀 아깝구나. 근데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생각해. 거기서 버스 정류장에서 시간을 보고 이거 시간 너무 오래 걸린다 싶으면 그럼 걸어야지. 그래야지. 그렇게 하네. 개좋네.
내일은 빌리러 가서까지 내일은 돌려주러 가서 나도 이렇게 그렇게 저는 자 비 아니죠. 마지막 시간에 달려볼까? 방금 설명은 다 이해가 됐나? 오목이랑 불로? 자, 컨디션 좀 살려보고 변곡점 한 개만 더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 좀 풀어봐요. 그래프는 사실 별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변곡점인데 아하. 얘들아, 아무튼 이제 이게 오목이 이게 이제 볼록이랑 오목에 대한 그 정의였고 변곡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변곡은 원래는 지금 시점에 나오는 건데 사실은 내가 수투 설명을 할 때도 그러니까 수투 수업을 할 때도 은근히 변곡점이라는 얘기를 좀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나? 변곡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y는 x 세제곱 이런 건데 일단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면 변곡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오목이랑 볼록이 서로 뒤집어지는 그러니까 오목에서 볼록으로 바뀌던 볼록에서 오목으로 바뀌던 어쨌든 오목과 볼록이 서로 바뀔 수가 있는데 그 바뀌는 경계점을 갖다가 변곡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정의부터 해가지고 조금 설명을 해볼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은 정의를 먼저 좀 써보면은 아주 심플해. 뭐냐면은 볼록성, 오목과 볼록이니까 그냥 볼록성이라고 할게요. 볼록성이 바뀌는 지점을 변곡이라고 합니다. 변곡점이라는 거는 곡선의 오목이나 볼록이 이제 바뀌는 지점을 변곡이라고 하는데 뭐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좀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라 어떻게 한번 그려볼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 한번 봐요. 자, 이렇게 그래서 뭐 3차 함수 그래프처럼 생각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있어서 여기 중간에 점을 이렇게 하나 끊어봐. 자, 이렇게 그러면은 얘를 그냥 3차 함수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 빨간색 점이 이제 변곡점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이 변곡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변곡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 이제 볼록성이 서로 다른데 이제 변곡을 기준으로 왼쪽을 보면은 얘는 너네도 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이제 위쪽으로 볼록하잖아. 변곡을 기준으로.
근데 이제 오른쪽을 보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아래로 볼록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뭐 반대로 생각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도 돼. 똑같아 어차피. 얘도 이제 요 점이 일단 뜻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변곡점이 되는데요. 얘도 이제 놓고 보면은 이제 왼쪽을 봤을 때 얘는 이제 아래로 볼록이지. 위로 봤을 때 얘는 그럼 오른쪽을 보면 얘는 위로 볼록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변곡을 기준으로 해서 볼록성이 바뀐다고.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어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든 아니면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든 이렇게 오목과 볼록이 서로 바뀌는 그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제 이런 걸 들 수 있겠지. y는 x 세제곱 이런 걸 들 수 있는데 얘도 이제 그래프를 정확하게 한번 좀 보면은 이제 y는 x 세제곱 그래프는 이제 많이 봤겠지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 이제 이 원점이 바로 변곡점이 된다고. 근데 얘가 왜 변곡점이냐면은 왼쪽을 봤을 때는 얘는 위로 볼록이죠. 여기가 지금 변곡인데 얘는 위로 볼록에서 보면 알겠지만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지점이기 때문에 바로 저 원점이 변곡점이에요. 설명도 따라왔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런 변곡점을 어떻게 이제 구하냐? 변곡점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하냐? 요건데 뭐라고 써볼까? 구하는 방법이라고 한번 해볼까?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2'의 부호를 바꾸면 돼. 그러니까 y는 2'x 이거에 부호가 변한다. 2'x의 부호가 바뀌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2'x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 이제 변곡점인데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서 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봐요. 자, 여기가 이제 3x제곱이지. 그 다음에 한 번 더 빼. 여기가 이제 6x가 나올 거잖아. 요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f'(x)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고. f'x는 이렇게 나오면서 언제나 증가함수지. 증가함수인데 여기에서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x를 보면은 얘는 지금 1차 함수니까 사실 2'x의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 오케이? 그래서 2'x는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부호가 이제 바뀐다고. 그래서 변곡이라는 게 결국에는 오목과 볼록이 바뀌는 지점을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2'의 부호가 바뀌는 그 지점이 사실 변곡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요 정도쯤만 알아보면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울 게 없는데? 잠깐만.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뭐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잠깐만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얘는 이제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지 아니면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지까지도 이제 추론이 좀 가능한데 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보면은 여기서는 지금 점점 이제 증가하는 폼이니까 사실 잠깐만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하는구나. 그러네. 틀릴 뻔했네. 2'이 이제 음수였다가 여기서는 지금 2'이 양수가 되죠.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점점점 이제 접선이 더 증가하는 폼이고 얘는 접선이 점점 감소하니까 그래서 부호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면은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은 요렇게 볼록성까지도 추론할 수 있다고. 요거는 사실 외우는 게 아닙니다. 나도 이거를 지금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즉석에서 만들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2'이 양수였다가 한번 써보자.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줄어드니까 2'이 음수가 되지. 그래서 이렇게 바뀌면은 그 볼록성도 이제 아래로 볼록에서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거야. 근데 어쨌든 이제 변곡이라는 거는 오목과 볼록이 바뀌는 지점이고 그거를 판단하는 방법은 2'의 부호가 바뀌는 그 지점이에요. 근데 시당초에 이거를 왜 하는 거냐면은 이게 사실 그렇게 막 중요하지 않거든? 오목이랑 볼록이 바뀌는 거는. 근데 하는 이유가 그래프를 좀 더 정밀하게 그리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한 장 정도 더
넘겨보면은 이제 다음이 이제 함수의 그래프라고 나와. 한 장 넘겨보면은 한 장 더 넘겨봐. 147쪽에 함수의 그래프라고 나오잖아. 그렇잖아. 여기에서 사실 요것도 수투랑 내용 똑같아요. 수투랑 똑같은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 2'의 부호까지도 조사를 할 거야 여기서는. 그래서 그래프를 좀 더 정밀하게 그린다는 거지. 근데 사실 우리가 이미 수투에서 그래프 그리는 법을 공부를 했잖아. 그래서 내용은 완전히 똑같아. 내용은 똑같은데 차이점은 이제 뭐 점근선이 등장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2'의 부호를 이용해서 볼록성도 이제 조사를 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함수가 좀 더 복잡해져.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투는 다항함수가 끝이지만 미적분은 함수가 지금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그 예를 들어서 거기도 보면은 얘들아 거기 밑에 이런 것도 한번 볼래? 이런 거 너네가 본 적, 야 이거 한번 봐봐. 이 함수 그래프. 이거 너네 본 적이 없다고. 상당히 그래프 이제 괴상해지죠. 그쵸? 근데 어쨌든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목적으로 변곡점을 따지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어디를 가냐면은 가만히 있어 보자. 저기 필수예제 1번 한번 가볼까? 자 필수예제 1번 한번 봐봐. 자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오목과 볼록성, 그러니까 볼록성을 조사를 하고 변곡을 이제 구하라고 하는데 사실 내용은 되게 단순해요. 오목과 볼록이라는 게 이제 2'의 부호를 본다는 얘기니까 미분하고 들어가요. 앞에 거 치고 뒤에 거 붙이고 더하기 뒤에 거 치고 앞에 거 붙이고 내용은 이제 쉬우니까 이런 식으로. 자, 2'까지. 그러면 앞에 거 치고 뒤에 거 붙이고 뒤에 거 치고 앞에 거 붙이고. 당연한 얘기지만 마이너스까지 묶어줄까? 마이너스를 묶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1 빼기 x 이렇게 나오나? 마이너스 괜히 묶은 것 같은데? 잠시만요. x 빼기 이게 낫겠다. 이게 더 깔끔하네.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요 함수의 부호를 좀 보면은 2'의 부호가 요런 거 보면 이제 무시하면 돼. 그냥 지수함수는 언제나 양수잖아. 무시하고 뒤에 x-면 2만 보란 말이야. 그럼 좀 부드럽게 그릴게요. 여기 있으니까 부드럽게 그리고 2를 기준으로 해서 풀마가 바뀌지? 이거 2'이에요. 그럼 2'의 부호가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니까는 여기 2에서 변곡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게 조금 헷갈리는 게 그러니까 2'이 이제 0이 되니까 F2가 변곡점이라는 거는 이제 금방 알 수 있잖아. 근데 이제 이게 오목에서 볼록으로 가는 건지 뭐 볼록에서 오목으로 가는 건지 그런 거 잘 모른단 말이지. 야,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2'이 음수야? 그럼 2'이 음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니? 2'이 음수는? 근데 2'이 양수야. 그럼 그래프가 또 어떻게 바뀌냐? 이런 식으로 바뀌지.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 그 변하는 지점이 여기가 기준이죠. 그래서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 x좌표가 2라고 생각을 하면 돼. 어쨌든 이제 변곡점의 좌표는 x에다 2를 넣으면 돼. 지금 설명 더 따라오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옆에 거 한 개만 더 풀어볼게. 자, 얘도 미분 칩니다. 1 빼기 sin x. 한 번 더 미분 쳐봐. 그러면 마이너스 코사인 x. 그럼 얘도 그냥 간단하게 해주면 돼. 마이너스 코사인 x니까.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갈 텐데 지금 x의 범위가 이거니까 사실 여기 중간에 탁 끊기고 그럼 여기가 이제 변곡이 돼. 그러니까 당연히 2분의 파이에서 변곡점이 나옵니다. 설명 다 이해가 되지? 간단합니다. 얘들아 밑에 거 좀 다 풀어봐봐. 밑에 거 1-1번 몇 개 하고 뒤로 넘어갈게요. 그래프를 오늘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빨리 가자.
사실은 그냥 이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늘 뒷부분까지 좀 더 공부를 하면은 뭐 그냥 변곡점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이 그래프를 너네가 다 그릴 줄 알면 돼. 우리나라 교육이랑 저기 뭐 미국 수학이랑 좀 다른 게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를 손으로 하잖아. 미국 애들은 어떻게 하고? 고등학년 배관이 대상계를 다 두들깁니다. 컴퓨터로 해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그린다. 타자로 이렇게.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그 컴퓨터로 그래프를 그리면 뭐가 이렇게 대역이 나올 거 아니야? 그냥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해요. 그래프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 이러면서. 우리나라랑 미국의 차이죠. 근데 손으로 하는 게 더 잘하는 것 같아. 나는 처음에 컴퓨터를 쓰는 사람이 수학을 되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수학을 진짜로 위끝까지 올라가면은 컴퓨터를 안 써. 다 종이랑 연필만 쓰거든. 물어봤어. 박사님한테 물어봤어. 컴퓨터로 수학하는 게 잘 못하는 거 물어보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 머리가 딸리니까 컴퓨터 머리를 빌렸어. 그러니까 랭킹으로 말하면은 그 수학과 랭킹을 미국에서 따지잖아. 그러면은 한 1등부터 20등까지는 다 순수 수학이야. 그러니까 컴퓨터를 안 써. 종이랑 연필만 쓰는 거야. 다 순수 수학이야. 근데 20등이 넘어가는 순간 컴퓨터를 동원해. 그래서 물어봤어. 왜? 컴퓨터 동원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물어보니까 컴퓨터를 동원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 머리가 딸리기 때문에 1등부터 20등 애들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해서라도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컴퓨터를 쓴다는 게 그만큼 실력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 밑에 한 50위권 밑으로 내려가면은 거기 애들이 이제 종이랑 컴퓨터를 같이 쓰는 게 아니라 컴퓨터밖에 못 쓰지. 레벨이 달라요. 사실 이거 컴퓨터 두들기면 다 나와. 자, 한번 해볼까? 이런 거. 그러니까 오목과 블록을 조사하고 변곡점 좌표 구하는 건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다 하려면 또 오래 걸리니까 몇 개만 좀 해. 야, 뭐가 좀 어려워 보이냐? 뭐가 좀 어려워 보이니? 빨리 불러봐. 뭐가 어려워 보여? 4번? 4번 한번 해볼까? 자, 4번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 이게 fx라고 두고요. 그냥 이제 미분 칠게요.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서도 이제 바로 미분을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게 좀 낫겠지. 미분을 좀 쉽게 하고 싶으니까. 한 번 더 때려. 더 때려주면 이렇게 나온다. 근데 여기까지 갔으면 통분을 해주는 게 좀 낫지. X제곱 마이너스. 요 정도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요 정도 인수분해는 이제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온다. 근데 지금 자세히 보면은 여기 F가 지금 lnx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x가 지금 전 범위에서 되는 게 아니라 양수 범위에서만 생각을 해줘야 돼. 이런 거 설명 좀 다 이해가 돼? 그래서 양수 범위에서만 생각을 해야 되니까 뭐 당연한 얘기지만 분모는 이제 여기 뭐 당연히 양수고요. 분모는.
그리고 사실 얘도 그냥 양수다. 양수 범위에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만 좀 틀어지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2분의 1에서만 틀어져요. 2분의 1에서만. 그러니까 2'의 그 그래프 개형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제 이 점이 바로 변곡점이 되는 거죠. 2분의 1에서. 그 다음에 이런 게 지금 아직 익숙하지 않을 텐데 뭐 이제 뭐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아래로 블록에서 위로 블록으로 가는 건지 사실 그런 건 좀 볼 때마다 헷갈리지만 그냥 저 헷갈리면 저 그림을 그려보면 되거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잖아. 그러면은 그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나온다.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고 근데 여기는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래프 개형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얘는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는 그 경계점의 x좌표가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사실 이 변곡을 구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뒷부분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그냥 이 그래프 자체를 대놓고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변곡을 구하는 건 사실 그냥 일부분이야. 일부분이고 그냥 이거 그릴 줄 알면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그리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넘어갈게요. 자 요건 뭐 간단한 산수 문제니까 이거 한번 해보면은 자 변곡점이 이제 2,6인데 당연한 얘기지만 미지수가 2개니까 저기 관계식도 2개가 필요하겠지. 그치? 근데 어쨌든 변곡점이라는 것도 함수값의 일종이기 때문에 F2가 6이 되는 건 당연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때리고 들어갑니다. 변곡이라고 하니까 일단 미분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때려줘. 사실 되게 쉬워. 근데 이제 2,6이라고 하니까 F2'2가 0으로 나와야 돼서 A 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야? 다 된 거 같은데? 여기다가 대입하면 얼마냐? 이게 10이고 10에서 24를 빼는 건가 지금? 마이너스 14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해주면 돼요. 또 넘기면 20이니까 뒤에다가 10을 주면 돼? 이런 식으로. 오케이? 됐지? 이런 식으로. 밑에 거 좀 골라서 풀어봐봐. 그래프 한 개만 더 한번 좀 가보자고. 오늘 못해도 151쪽까지는 갈 겁니다. 여기까지는 갈 거니까 밑에 거 좀 골라서 풀어봐요. 그나마 가장 어려운 게 3번인가? 밑에 문제가 어렵겠죠. 풀어봐 한번.
되니? 딱히 어려운 건 없지 지금 설명하는 내용 중에. 뭐 어려운 거 없었지? 왜 어려운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좀 헷갈리는 거 있으면 얘기해줘 중간에. 근데 뭐 헷갈리는 거 있었어 혹시? 괜찮아? 여기 좀 써주면 안 될까? 약간 프라이빗이라고. 아 진짜 씨. 얼마나 얘기를 해. 너그 자꾸 줄 맞춰줬어. 그 연습해 자꾸. 그거 연습 안 되면은 나중에 문제 생긴다. 진짜 연습,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연습해.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를 잘 풀고 못 풀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냥 깔끔하게 쓰는 거 자체를 연습하라는 얘기야. 한 문제 하고요. 그래프로 좀 넘어갈게. 자, 한 문제 더 합시다. 자, 요거는 이제 미지수 3개짜리인데 뭐 사실 그냥 단순해요. 미지수가 3개니까 관계식도 3개가 필요하지? 그치? 뭐 순서대로 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미지수가 3개니까. 자, 이런 식으로. 자, 1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변곡점이 이제 1,3이니까 먼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F1이 3이지. 그치?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보자. 1,3이 지금 변곡이잖아. 그러니까 F2'1은 0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F'1이 마이너스 3이면 되는 거야. 솔직히 뭐 이걸 못 풀겠냐고. 그리고 그냥 대입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대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고 F2'1이니까 이 정도죠. 이렇게 해서 이거 적절히 연립 한번 해봐. 그럼 A, B, C 나오겠지. 얘는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요 정도 좀 하고 넘어갈게. 그럼 오른쪽을 봐봐. 오른쪽 보면은 이제 함수의 그래프라고 사실 이게 그 메인 주제 중 하나인데 여기 이제 주제는 메인인데 사실 개념을 설명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거든. 이 그래프 개형은 뭐 수트랑 내용 완전히 똑같고요. 수트랑 이제 완전히 같은 건데 요거를 가만히 있어보자. 요렇게 좀 생각을 할게. 잠깐만. 거기에다가 그냥 책의 옆에다가 조그맣게 좀 메모를 해보면은 사실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좀 많이 있어. 그래서 여기 책을 좀 같이 한번 보면은 자 여기 박스에 자 다음을 생각해서 이제 그린다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의역, 시역, 그 다음에 이제 좌표축의 교점이라고 나오지. 그거는 옆에다가 절편이라고 씁시다. 좌표축의 교점이 이제 절편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칭성이랑 주기라고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곡점을 기준으로 이제 대칭이고 그것보다도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우함수, 기함수 이런 거 많이 나오지. 그치? 그래서 그 정리를 좀 해줘야 되나? 받아 적기가 조금 힘든가?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되게 여러 개인데 정리를 조금 해줄게. 자, 그래프 개형이고요. 일단은 그 책에다가 좀 써보면은 대칭성이라고 나와 있는 게 이제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변곡점을 기준으로 서로 대칭이야. 그치? 그런 거 알고 있지? 그런 식으로 좀 메모를 해봐. 3차 함수는 변곡점을 기준으로 대칭, 점대칭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또 주기함수가 많이 나오죠. 뭐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그치? 그 다음에 또 우함수, 기함수 이런 것도 있지. 뭐 원점 대칭인 뭐 기함수, 뭐 y축 대칭인 우함수, 그다음에 증가함수, 극대극수, 볼록선, 변곡점, 그다음 점근선 이런 건데 이게 좀 요소가 많아서 요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잠깐만.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생각해야 되는 요소가 되게 많잖아.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하기 쉽게 하려면은 예전에 이렇게 했었어. 절대극점변이라는 건데 이게 뭐 특별한 용어가 아니라 그냥 앞글자만 좀 따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절편이라든가
절편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대라는 게 이제 요 정도쯤 보면은 되지 않나. 대칭성. 대칭성. 그 다음에 이제 극점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극대극소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미적분이잖아. 그래서 수투랑은 다르게 점근선이 또 자주 나와. 그래서 점근선도 따져줘야 돼. 점근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게 이제 미적분이라서. 그 다음에 변이 이제 변곡을 말하는 거야. 변곡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절대극점변이라고 기억을 해줘도 되는데, 뭐 당연한 얘기지만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써주면은 절편이라는 거는 당연히 뭐 x축이나 y축과의 그런 절편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칭성이라는 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x, y축에 대한 그 대칭성.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 아 잠깐만. 필기를 정리하는 게 조금 어렵네. 그러니까 뭐 x축, y축 또는 뭐 원점 이런 거에 대한 그 대칭성이 있잖아. 그래서 요거를 좀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우함수나 기함수 이런 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극점은 뭐 단일히 따져야 되는 게 증가함수가 바뀌는 지점이기 때문에 극점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극점이에요. 내가 봤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증감 때문에 그런 거죠. 증감의 변화를 알아내기 위해서 극점은 단지 따져야 되고, 그 다음에 수투에서는 사실 점근선이 없었어. 수투는 점근선이 없었지만 여기는 미적이기 때문에 다함수에서 극한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좀 거칠게 말해서 좀 지랄 맞은 그래프가 되게 많이 나와.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보면은 이게 수투에서는 이게 절대 이런 게 나올 수가 없거든. 그 밑에 있는 그래프도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점근선도 이거 잘 따져야 됩니다. 근데 이 점근선이라는 것도 이제 너네는 x축이랑 y축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게 따지다 보면 사선 점근선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점근선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대각선. 그 다음에 사실 변곡점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변곡점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했지만 변곡점은 솔직히 곡선의 개형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가장 마지막에 나오긴 하는데 뭐 그래도 일단은 미적분이니까 변곡점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는 내가 개념 정리를 따로 해주는 게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냥 그 문제를 하나씩 풀면서 실제로 좀 한번 보여줄게. 어떤 식으로 그리는지. 일단은 그러니까 이거 좀 그래프 내가 많이 그려줘야 되는데, 자 그냥 이거 한번 봐봐. 패스이즈 3번. 자, 이거 바로 봅시다. 자, 여기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패스이즈 3번 이제 한번 해보면은. 이제 여기다가 정리하는 거는 내가 절대극점변이라고 정리를 했지만 사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내가 봤을 때 이제 극점이 가장 중요하거든. 극점. 그러니까 일단은 치고 들어가야 돼. 일단은 자 보여줄게.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이제 처음 할 때는 책에서처럼 여기 보면 이제 얘들아 거기 표가 있지. 표 보이니? 이 표를 수트에도 나오지만 이게 증감표라는 거야. 증감표. 근데 이거 표를 안 그리고, 그러니까 표 없이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 공부할 때는 나도 예전에 이거 엄청 많이 했었는데 증감표가 생각보다 되게 불편해. 그래서 증감표 없이 하는 거를 조금 더 연습을 할게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미분할 때도 물론 책에 있는 것처럼 목셈 미분을 써도 괜찮긴 하는데 목셈 미분 할까 그냥? 야 목셈 미분이 편해? 곱미분이 편해? 그러니까 이게 낫니? 이게 낫니? 두 번째 게 낫니? 그러니까 사실 뭐를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거로 갈게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것도 보면은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미분해도 돼. 근데 자꾸 자기 스타일을 찾아나가. 그러니까 이게 편하면 이걸로 하고 이게 편하면 이걸로 해. 알겠지? 본인 스타일을 자꾸 만들어. 내가 하는 걸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타일을 자꾸 만들려는 얘기야. 알겠지? 얘를 한번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고 lnx 나오죠. 더하기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죠. 근데 요거 정리는 좀 해줘야 돼. 그리고 잠깐만요. 더하기 1인가? 이렇게 붙니? 맞지? 미안 이게 아닌데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묶어도 되겠다. 이게 좀 나을 것 같아. 이게 좀 더 낫겠다. 이게 좀 더 깔끔해. 맞지?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한 번 더 때려. 일단 때립니다. 자, 한 번 더 때리고 들어가요. 더 때리면은 앞에 거 미분하고
자, 미분 먼저 하고 보자. 뒤에 거 붙여주고 더하기 뒤에 거를 미분하죠. 근데 lnx 미분하면 x분의 1이니까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x의 마이너스 3성으로 지금 이제 서로 묶일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x의 마이너스 세제곱으로 이제 묶어주고 정리만 좀 해볼게. 마이너스 1인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좀만 다시 써보면 2lnx 빼기 3 이렇게 돼. 여기서는 분수 형태가 좀 더 깔끔하다. 자 이렇게 쓸게요. 이게 최종 결론이거든. 2'까지. 근데 이제 이놈 그래프 그릴 건데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모든 함수는 당연히 정의역을 봐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x가 양수일 때만 정의가 되잖아. 왜냐면 저기 로그 함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범위에서 이제 프라임이랑 투 프라임의 그 변화를 좀 보는 거지. 근데 이제 좀 더 해보면은 잠깐만 이 그래프 연습 진짜 많이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생겼잖아. 좀 더 해보면은 어차피 얘랑 얘는 언제나 양수입니다. 맞죠? 언제나 양수예요. 왜냐면 x가 양수일 때만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얘를 조금 조사를 해보면은 분모는 신경 쓰지 말고 여기만 봐봐. 그러면 얘가 지금 이런 모양으로 증가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풀마가 바뀌는 지점이 lnx가 2분의 3이거든. 이런 거 좀 해봐. 이거 계산 좀 복잡해. 그럼 lnx가 2분의 3이 나오려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맞죠?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만 얘는 이게 아니야. 잠시만 거꾸로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f 프라임. 그럼 여기가 2를 기준으로 바뀌는 거지. 그치? 맞니? 자 2를 기준으로 바뀌고 자 좀 더 자세히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함수값을 조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증가비 없이 할 거야 지금. 그러면 이 점이 지금 가장 중요하거든? 왜냐면 여기가 정확히 말하면 극대거든. 맞니? 극대니까 여기가 가장 중요해서 F2는 무조건 구해야 돼. 잠깐만. 저기다 2를 한번 넣어볼래? 얼마 나오죠? 2분의 1 나오지. 그럼 요거만 가지고 내가 한번 좀 그려볼게. 자. 칠판이 이렇게 모자르냐. 아이씨. 잠시만. 자, 그럼 요거 다시 한번 좀 보자. 절편. 딱히. 절대 극점면. 잠시만요. 절대 극점면. x가 1일 때가 또 절편 나오는구나. x절편 1이구나. 이거 쉽지 않은데? 잠깐만. 대칭성 없고 극점 방금 했고 변곡했고 점근선. 얘들아 이거 봐봐. 우리가 점근선을 놓쳤어. 지금 보면은 지금 x가 이제 양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미적분에서의 그래프가 조금 어려운 게 점근선도 좀 따져줘야 되거든. 자 그럼 이렇게 봐봐. x가 잠깐만요. 야 점근선 한번 따져볼게. x를 플러스 0쪽으로 한번 보내봐. 이거 뭐로 나오지? x가 플러스 0쪽으로 가면? ln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x는 플러스 0으로 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 가요. 맞지? 이거 따져야 돼 지금. 따져야 되니까 이거 x를 이제 플러스 무한대로 보내줘.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멘탈 나가는 거야. 그럼 x가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무한대 보면 무한대 꼴이지. 그럼 여기서 보통 내가 여기서 뭐 할 거 같니? 우주 로피탈. 그렇지. 배운 걸 써먹을 줄 알아야지. 로피탈 들어가는 거지. 로피탈 들어가면은 이렇게 나오죠. 근데 x가 무한대로 뻗으니까 이거 0으로 수렴하지. 근데 0으로 가기는 가는데 정확히 말하면 플러스 0쪽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저거를 활용해서 내가 한번 그려볼게. 자 봐봐. 저거를 활용해서 한번 그려보면은 이게 지금 그래프가 상당히 이제 이런 그래프, 그 미적에서 나오는 그래프는 솔직히 수투랑은 게임이 안 되는 게 수투는 다시 말하지만 다항함수만 나오기 때문에 뭐 3차 함수, 4차 함수 걔 우리 다 알고 있잖아. 이미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여기는 솔직히 미적분에서의 그래프는 어떻게 나올지 종잡을 수가 없어. 왜냐면 여기는 막 복합적으로 섞이거든. 이게 3차, 4차 그래프가 아니야. 그래서 좀 보면은 잠깐만. 자 여기를 먼저 봐봐. 이게 플러스 0쪽으로 갈 때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잖아. 그럼 대충 여기다가 체크를 할게요.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할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갈 수가 없지. 왜냐면은 자 잘 봐봐. x가 이제 양수일 때만 생각을 하거든.
그 다음에 자 정근선 먼저 따져봐. 여기가 지금 플러스 0쪽으로 가죠. 그럼 x가 무한히 뻗을 때 플러스 0쪽으로 가니까 아무래도 이 정도쯤은 지나갈 것 같지.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야.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잘 봐봐. 여기가 지금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 기준이 이제 2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2에다가 반드시 이제 중요 표시를 해줘야 돼. 그러면은 2,2분의 1을 지나가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 점을 기준으로 이제 증가배속으로 바뀐다는 거지. 이 점 설명 이해가 되니? 이 점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우리 절편도 좀 따지면 좋은데 얘는 언제나 양수지만 얘가 x에다 1을 넣으면 0이 되죠. 그래서 사실 여기가 이제 절편이 된다. 이 점이. 맞지? 그러면 변곡은 사실 중요하지 않거든? 변곡은 좀 나중에 따질게요. 변곡은 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럼 어쨌든 그래프 개형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진행을 하는 거지. 그러다가 증가를 하다가 자 생각해봐. 증가를 하다가 여기서 딱 꺾여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설명이 이해돼. 그러면 봐봐. 증가를 하지? 증가를 해. 절편이 한번 나와. 그러니까 뚫고 지나가. 뚫고 지나가다가 여기가 제일 중요해. 왜냐면 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풀마가 바뀌거든. 극대니까.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는데 조심할 점은 우리가 수투에서는 사실 이런 식으로 떨어지잖아. 수투에서는. 근데 여긴 지금 미적이니까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고. 이 점근선. 그래서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이쪽으로 떨어진다고. 그게 밑으로 무한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떨어지는데 근데도 생각을 해보면은 자 봐봐. 자 생각을 해봐. 자 이렇게 올라갔잖아. 이렇게 올라갔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냐? 뭔가 이상하지. 여기 지금 점근선이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떨어져야 되냐면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떨어질 수가 없어. 왜냐면 이렇게 떨어지면 뚫고 내려가거든. 그래서 뚫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X축을 타고 가려면은 오목과 볼록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여기에서 변곡을 안 구해봐도 한 번쯤 변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프 개혁에서. 근데 그 변곡의 좌표가 여기인 거지.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요 놈의 좌표가 이것이다. 변곡. 그래서 그래프 개혁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지금 증간표로 하면은 사실 이제 어떻게 좀 그릴 수가 있냐면은 자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나는 그냥 대충 요 정도만 미분한 다음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우리가 지금 처음이니까 이게 좀 많이 어색할 거잖아. 그래서 좀 더 이제 설명을 좀 더 이제 자세하게 해주면은 이제 좀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줄게. 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자 증가지 잘 봐. 증가지. 증가는 증가인데 2'이 마이너스거든. 그러면은 잘 들어.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서서히 완만해져. 그러니까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서서히 더 완만하게 올라간다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왜냐면 2'이 음수니까. 자, 그 다음에 좀 보세요. 여기는 감소지. 감소하기는 감소하는데 요 점까지는 이제 마이너스잖아. 그러면은 감소는 감소인데 점점 더 급하게 떨어져. 왜냐면 2'이 음수니까. 다시 한번. 감소는 감소인데 점점 더 급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급하게 떨어진다. 급하게 확 떨어져. 이렇게 떨어져. 급하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또 계속 감소해. 감소는 감소인데 2'이 양수잖아 갑자기. 그러면은 감소하는 게 점점 더 급하게 감소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조금씩 더 천천히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봐봐. 여기랑 여기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얘는 점점 더 급하게 떨어지는 거고 얘는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완만하게 떨어진다. 여기까지 설명이 이해가 되니? 그래서 일단은 그래프 자체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면은 사실 그래프가 이제 4가지 형태가 있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보여줄게. 자, 봐봐. 자, 이렇게 봐봐. 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요. 잘 봐.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보란 말이야, 지금. 잠깐만.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F의 그래프가 이렇게 4가지 형태가 있다.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은 자, 이때는 뭐냐면은 당연히 F'은 당연히 양수가 되겠지. 자, 가볍게 보자고. 이때도 양수가 되죠. 이거 양수가 되죠. 이거는 지금 머리에 쓰든지 책에다가 뭐 조금 뭐 메모를 하든지 하세요. 이거 4개는 알겠지? 저기 거꾸로 이거 아무도 말 안 해. 거꾸로 했는데 음수가 되죠? 아무도 말 안 해. 음수가 되지.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은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를 비교해봐. 자, 1번과 2번을 비교를 해보면
얘는 위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급하게 올라가지 않니? 그럼 얘는 2'까지도 양수인 거야. 이거 차이점이 이해가 돼? 자, 그 다음 얘를 봐봐. 얘는 올라가긴 올라가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는 힘이 점점 떨어지지 않냐?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더 떨어질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얘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2' 자체는 음수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떨어져? 더 급하게 확 떨어지지. 확 떨어지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2' 이제 음수가 되는 거고. 얘는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더 완만해지지 않니?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마지막으로 2'이 양수가. 이건 외우는 게 아닙니다. 외우는 게 아니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직선상 생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프 개형을 내가 좀 자꾸 보여줄게. 여기까지 됐니? 자, 그 다음 잠깐만 몇 개 더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 다 못하면은 다음 주에 연결해서 갈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는 진도 별로 안 나와도 돼. 저기 어차피 160쪽까지만 나가면 되거든? 다음 주에. 나머지는 다 연습 문제 풀 거야. 연습 문제 풀 거니까 여기 진도 너무 걱정하지 마. 저기 147쪽 가봐. 147쪽에 거기 그래프 나오는 거 있지? 그치? 야, 그거 좀 같이 한번 야, 저기 뭐냐 그 연습장 좀 꺼내봐봐. 학원 노트 꺼내서 그 그래프 괜찮으니까 그래프 연습만 몇 번 더 해보자. 야, 내가 그냥 계속 보여줄게요. 그래프 연습 한 10분밖에 안 남았거든? 10분 남았는데 남은 10분 동안 그래프를 계속 보여줄 테니까 연습용으로 한번 몇 개 해보자고. 알겠지? 야, 진도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알아서 조절해줄 테니까. 야, 그냥 이그젠플로 이거 한번 해보자. 자, 봐봐. 이거는 사실 그래프는 내가 수업 시간에 마음 같아서는 한 10몇 개씩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거 그래프 연습만 한 2시간 해도 돼. 되게 중요한 거야. 진짜 금방 하고 끝낼 주제가 아니야. 자, 보여줄게. 뭐 기억하는 방법은 절대극전변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본인 편하신 대로 기억해도 돼요. 순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실 이제 그 극점이지, 극점. 자, 한번 보여줄게. 일단은 때려. 아, 얘는 그냥 목셈 미분 할게요. 바꾸기 귀찮으니까 그냥 목셈 미분 할게요. 자, 앞에 거 치고 뒤에 거 붙이고 빼기 뒤에 거 치고 앞에 거 붙이고. 정리만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오지. 맞니? 계산 좀만 도와줄까? 맞죠? 자, 한 번 더 때려. 자, 한 번 더 때립니다. 일단 그러니까 순서를 좀 나를 따라해봐. 그러면 앞에 거 치고 뒤에 거 붙이고 빼기. 자, 뒤에 걸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성함수 미분법이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미분 생각보다 복잡해. 자, 뒤에 거 때려요. 요거 미분하면은 빼기 요거 미분하면은 얘에다가 이렇게 1승 나고 건미분 승미분 하고 앞에 거 붙이는 거야. 앞에 거 붙이고 자, 미분이 좀 많이 들어가서 여기 제곱이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치? 근데 이제 보면은 분모랑 분자에 여기 지금 똑같은 게 있잖아. 보면은 그러네. 실수. 4제곱이죠? 잘했어. 그래서 한번 약분이 가능합니다. 약분을 한번 할게요. 잘했어. 서준이 말이 맞아.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잠시만 마이너스 4x 이렇게 들어가서 그럼 세제곱으로 바뀌겠지. 그럼 여기까지 갔으면은 이거를 정리를 좀 한번 왜 이렇게 복잡해? 야, 정리 좀 할게요. 잠시만요. 4x 세제곱 맞니?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x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12x인가? 세제곱은 뭐지? 잠시만요. 일단은 정리는 좀 하자. 이렇게 나오지. 되게 복잡해. 되게 복잡해. 와.
영국점 지금 몇 개 나오는 거죠? 영국이 몇 개 나오는 거? 한 3개 나올 것 같은데? 지금 x는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실수 전체 범위에서 생각을 합니다. 2' 여기까지 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시만 여기 좀만 더 하자. x제곱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럼 좀만 더 할게요.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은 자, 프라임 봐봐. 프라임은 여기 부모는 신경 쓰지 마. 부모는 어차피 양수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풀만 보면 됩니다. 풀만. 그러니까 프라임이 1이랑 마이너스 1에서 이렇게 되고요. 자, 보호만 보면 돼. 정확한 값을 따지는 게 아니야. 보호만 본다. 자, 2' 보면은 2'이 이렇게 나오지. 프라임이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지금 점근선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 점근선이 아니라 저기 변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변곡은 별로 비중이 없고 중요한 건 이제 극대국소가 가장 중요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극대국소가 제일 중요해. 자, 요거는 조금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f-1 얼마죠? 마이너스 1인가? 계산 좀만 도와줄래? f1 얼마 나오지? 땡큐. 자, 그래서 이제 계속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아, 잠깐만, 얘들아. 이거 지금 설마 기함수 아니야? 맞지? 기함수지. 기함수 아니야? 안 보여? 기함수? 원점 대칭이잖아.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잠시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라고. 원점 대칭이라고. 점근선 아직 안 따졌습니다. 점근선. 절편 이런 거 안 따졌어요. 눈에 들어온 거 다 따져볼까? F0 원점 지나지. 눈에 들어온 거 따져봐. 야, 점근선 한번 따져볼래? 점근선. 풀만 무한대로 가면 이거 0으로 수렴하지 않니? 맞죠? 근데 얘들아, 이게 잠시만 0으로 가기는 가는데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구별을 해줘야 돼서, 그래서 그냥 0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플러스 0이라고 쓸게. 그러니까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0으로 가기는 가는데 0보다 살짝 작은 쪽에서 0으로 가지. 그치? 그러니까 풀마와 구별을 조금 하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방향성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럼 요 정도쯤 했으면은 이제 준비는 다 된 것 같아. 요 정도쯤 했으면은. 자, 계속 봐요. 자, 너네도 책을 보면 알겠지만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금.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절편이랑 저기 극점 되게 중요하거든? 자, 극점 먼저 따져봐. 자, 이거랑 이게 극점이지. 그치? 자, 극점을 먼저 따집니다. 풀마 1이 극점이죠. 2점 지나가고 2점 지나가죠. 극점 이렇게 체크해주고요. 원점 지나가. 여기 체크해. 원점 지나가. 원점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점근선 봐봐. 지금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플러스 0쪽으로 가잖아. 그럼 그래프가 아마 요렇게 좀 살짝 내려가지 않을까 싶은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마이너스 0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요렇게 차서 달라붙겠지. 요렇지. 그 다음에 요 점과 요 점이 극점이에요. 알겠지? 변곡은 신경 쓰지 마. 변곡은 나중 얘기야. 저건 신경 쓰지 말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시작을 해서 밑으로 꺾이는데,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게 뒤집어지잖아. 그러면은 그래프 개형이 어차피 여기에서 한 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뒤집어지기 때문에. 그러다가 올라가 하면서 원점 지나가. 원점 지나가고 근데 여기서 다시 극대국소 바뀌지. 그치?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탁 되고 밑으로 꺾인다. 꺾이는데 X축 위로 살포시 올라가야 되거든. 살포시 올라가려면은 그냥 꺾이는 게 아니라 꺾이다가 완만하게 떨어지거든. 왜냐면은 플러스 0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좀 더 정확하게 한번 해보면은 지금 이제 변곡을 좀 따져볼게. 변곡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좀 더 정확하게 따져보면은, 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루트 3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따지는 거야. 봐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여기의 역할이 이제 오목과 볼록이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점을 기준으로 여기는 위로 볼록, 여기는 아래로 볼록. 여기가 변곡, 얘도 변곡이야. 원점, 변곡,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얘도 변곡. 완벽하죠. 그러면서 다시 기함수, 원점 대칭.
그러니까 원점 대칭선까지도 한번 봐봐. 눈에 들어오니?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 그릴 수 있겠어? 생각보다 되게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원래는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책에 보면은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그래프 하나 그리는데 막 20분 자꾸 그려야 돼. 원래 천천히 하는데. 아 진짜 그래프 하나 그리는데. 근데 이게 지금 그 증간표라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불편해. 그래서 이거 없이 지금 그냥 그린 거야. 이거 없이. 그러니까 이거 없이 어떻게 그리냐면은 보면 알겠지만 이거를 보고서 그냥 바로 직선을 하면 돼. 그러니까 솔직히 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2'. 다시 한번 말하는데 2'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게 훨씬 중요해. 프라임. 왜냐면 극대극소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차라리 2'보다는 솔직히 2' 몰라도 점근선을 좀 알고 있으면은 이게 예측이 어느 정도 되지 않나? 2' 몰라도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떨어지는 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나? 왜냐면 여기가 지금 점근선이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럼 여기서도 이게 감소하는데 지금 X축이 점근선이란 말이야. 그럼 그래프 개형을 우리 추론해봤을 때 그래프가 설마 이렇게 되겠냐?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 X축이 찰싹 달라붙으려면은 여기서 한목, 오목과 볼록이 바뀌면서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 익숙해지면은 2'까지 안 가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2'까지 안 가도 이거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처음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는 거야. 근데 2'까지 안 해도 이거를 너네가 점근선만으로도 예측해서 이렇게 그릴 줄 알아. 이거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몇 번 더 해보자. 연습을 좀 해볼 거고. 숙제만 좀 정하고요. 이 뒷부분 내가 좀 못해줬는데 최대 최소나 최대 최소 활용해. 근데 솔직히 여기도 너네 지금 수투랑 내용 완전히 똑같아. 최대 최소는 그냥 극대극소랑 양극값에서 나오는 거 다들 알고 있잖아. 내용 완전히 똑같아요. 수투랑. 다만 차이점은 함수가 좀 복잡해졌다는 거. 별거 없습니다. 일단 숙제는 그럼 여기까지 합시다. 저기 어디까지 깔끔하게 153쪽. 알겠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숙제는 153쪽이고, 그럼 다음 주 화요일 되면은 여기 그래프부터 연습을 좀 더 해가지고 미분은 끝까지 나가는 걸로 할게. 끝까지 나가고 연습 문제 좀 더 풀어보자. 다음 주 화요일날. 그 다음에 목요일날 올 때는 저기 정적분 끝내오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니? 정적분 끝내와. 알겠지? 연습 문제까지. 좀 하기는 했어? 설날 그 추석 때? 놀았을 것 같은데? 이거 불안한데? 아무튼 목요일에 봅시다. 오케이? 고생했다.